よろしい。お前は今から私のものだ。 게이득! 이 빨뚝의 이름은 틱을 어쩌고저쩌고. 그는 브린 왕국의 변두리 귀족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적국인 지스터드 왕국과의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군대보다 5배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출격한 그의 나라는 단 한 명의 소녀에 의해 괴멸되었고 홀로 전장에 남아 배회하던 중 그녀를 보게 되는데요. 힌뚜기는 지스터트 왕국의 7 공녀 중 한 명인 엘레오놀라. 힌뚜기는 빨뚝의 기습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그 앞에 당당하게 섰고 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상당히 나중이 되죠. 그의 나라인 브린 왕국은 이미 썩어빠진 귀족들의 부정부패가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고 この戦にかこつけて税をかけ娘をさらって館に。テナルディエ公も神々への制約として領民に酒を供出させているな。 귀족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큰 나라였지만 멸망 직전까지 몰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자기 배만 불리기 바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무시했죠. 捕まったってどういうことですか？我が軍は敵の奇襲を受け敗走し、逃げ遅れたティグルは捕虜になった。50日以内に身代金がジスタートに届けられない場合、ティグルは敵のものとなる。 지스터트는 빨뚝의 몸값으로 그들의 세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기에 그를 되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포로로 잡힌 빨뚝이는 적의 장군인 흰뚜기에게 자신을 공격했을 때처럼 활을 쏴보라고 하는데요. 2本目失敗。 つまらない真似をするな。 빨뚝이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몸값을 깎기 위해 활솜씨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 왕국 내에 숨어든 첩자를 보게 되었고 그를 포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존나 아프겠다. 흰뚜기는 자신의 부하였지만 빨뚝이를 깎아내려 했던 부하들을 처단하려 했는데요. 오히려 포로였던 빨뚝이가 그들의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二度はないぞ。 그리고 그런 그에게 흰뚜기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죠. 戦記が俺に一目惚れ？私がディナントでお前を捕虜にしたのは身代金目当てではない。ひとまず楽しませてもらったから。 그러니까 인연도 외로움을 못 참고 놈의 크고 아름다운 화살에 박히고 あながち間違ってはいないか。惚れたといえば惚れたからな。俺に？お前の弓の技量にだ。 그런 게 아니었네, 씨벌. 뭐 아무튼 이번 전쟁은 그들의 5배나 적은 숫자임에도 낙승이었다며 빨뚜이가 소속한 브린 왕국의 왕자를 족쳤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즉 다음 왕위 계승자를 노리는 이들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흰뚜기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私に仕えないか。ブリューヌと同じ伯爵位を持って偶しよう。 좋아하는 거 아니라며. 그럼 좆가. 빨뚜기는 아무리 썩어빠진 나라였어도 자신의 영토에 사는 농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ティグル様、どうかご無事で。 그런 그의 인품은 적국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전해졌고 あの時のティグルブルムド教の弓の腕、素敵だったわね。 내년도냐? 흰뚜기의 마음을 더욱 크게 움직이게 만들었죠. 私はお前が欲しい。お前が欲しいか。 그런 그때 소식을 전달하러 온 빨뚜기의 측근이 그곳에 도착했고 한 가지 악재를 전달해 왔는데요. 같은 나라의 다른 귀족이 왕위 계승권을 노리며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빨뚜기의 영지 3000이라는 군을 이끌고 강침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빨뚜기는 반쯤 이성을 잃었으며 흰뚜기에게 귀환을 요구하지만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アルサスに行ってお前は何をするんだ。何をって。領民を守るに決まっているだろう。どうやって？私が何を気に入らないのかお前にわかるか？なぜ知恵を絞らない？ 빨뚜기는 흰뚜기가 자기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흰뚜기에게 엄청난 딜도를 넣어 엄청난 딜을 쳤죠.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영토와 권리를 맞바꾸어 병사를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風というかいいだろう。ジルニトラを掲げよ。戦いだ。 흰뚜기는 자신의 영민을 소중히 여기는 빨뚜기에게 감명받았으며 당장 쳐들어오는 적에게 맞서 1000이라는 군을 이끌고 그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テナルディエ家に作ろうかガルロンに作ろうかよく考えろ。ブリューヌの者たちよ。皆さんは神殿へ。神殿なら襲わ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ティグル様、帰ってくれ。
きますよね、ティグル様。 그렇게 날이 틈과 동시에 적군은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했고 약탈을 위해 그들의 대빵이 빨뚜기의 저택으로 향했는데요. どなたですか？なかなかいい娘だな。 빨뚜기의 명으로 마을과 저택을 지키고 있던 메이드가 그의 눈에 걸리게 되어 유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늦지 않았죠. ティグル様。 어? 그리고 그는 그녀가 지켜준 활을 사용하게 되죠. 本当にこの弓を必要とした時のみ使う。敵の司令官はどうした？残念ながら取り逃がしました。まあしょうがない。 그들은 마을에 남아있는 적의 병사들을 희생 없이 모두 물러냈고 적들에게 반격을 하기 위해 지리적인 이점과 남아있는 말들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손에 빵꾸가 난 적의 대빵은 새로 개통된 이 구멍으로 거하게 한 발 자신들의 비밀병기인 지룡과 풍령을 이용해 작전을 세웠는데요. 그의 막무가내식 명령과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병사들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전투는 시작되는데요. 흰쪽의 화려한 검솜씨와 언변에 적들과는 반대로 아군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빨뚝의 지리적 이점으로 만든 작전으로 적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적의 대빵은 숨겨왔던 비밀병기인 지룡을 허겁지겁 꺼냈지만 흰뚝의 죽창은 돌처럼 단단한 배대지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말들과 석양의 그림자를 이용해 후방에서 지원하는 대군을 연기했고 도망치는 적들을 저격하며 그들을 둘러싸아 결국 적의 대빵과 조우했죠. 그런데 놈은 이번에도 얄팍한 수를 써왔는데요. 상성상 이길 수 없을 것인 중갑과 활의 1대1 맞짱을 빨뚝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빨뚝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그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죠. まさかやる気なのか。いいだろう。これはお前の戦いだ。見ろ、弓など。 그의 화살은 단단했던 중갑을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었지만 같은 곳을 노렸던 덕분에 약해진 부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놈은 자신의 병력을 모두 버리고 폭룡을 타고 도망치려 했는데요. 빨뚜기의 검은 활은 그에게 용을 쏘도록 시켰고 당할 리 없었지만 흰뚜기의 검과 공명하여 도망치는 적을 조졌죠. 그렇게 그들의 검과 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무기에는 어떠한 힘이 깃든 것이며 그들은 앞으로 어떤 싸움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마탄의 왕과 바나디스였습니다.